지난 시간에 상대성 이론의 기본 전제 조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봤을 거예요. 자, 여기서 기본 전제로 따지진 않지만 하나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면 동시성과 상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위에 있는 상대성 원리랑 차이점은 뭐냐면 상대성 원리에서는 이제 관찰자의 시점에 따른 현상의 차이점, 관찰이 다르게 된다, 다르게 보인다 이런 걸 설명한다면 얘는 시점에 따른, 시간에 따른 차이예요. 공간 차이와 시간 차이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에 의해서 역시나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상 많이 나오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로켓 안에 가운데에 광원이 있는 거예요. 전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로켓 뒷면이 A, 앞면이 B라고 합시다. 해서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저 전구가 한번 깜빡일 건데 이 깜빡이는 동안에 빛이 A에 닿냐 B에 닿냐. 자, 또 로켓 안에도 관찰자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두 관찰자, 운동계와 이 로켓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운동계의 사람과 밖에 있는 정지계의 사람이 똑같이 저 빛이 방출되는 걸 어떻게 관측하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일단 상황은 어떠냐면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양쪽으로 뿜어질 때 광속은 똑같이 같은 거리를 진행한다면 A, B에 동시에 닿겠죠. 그래서 운동계 입장에서는 동시에 빛이 닿는다고 관측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밑에 그릴 거예요. 자, 다시 그릴게요. 자, 가볍게 가운데 전구가 있고 로켓이 살짝 진행을 할 건데 그럼 전구는 가겠죠.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상 위에 겹쳐서 보이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좀 편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3차원 공간이. 이 공간에 빛이 우리한테는 겹쳐서 관측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둘은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요. 자, 위에서 빛이 깜빡거렸다고 했잖아요. 그 깜빡거릴 때 출발하던 빛의 출발 좌표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원의 물질적인 전구의 이동은 있을 수 있지만 출발 좌표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뿜어진 그 좌표로부터 진행할 수 있는 거리는 양쪽으로 똑같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진행한 거리가 같다면 뒷면이 먼저 마주와서 닿을 수밖에 없다 해서 밖에 있는 정지계 입장에서는 어디에 먼저? A에 먼저 빛이 닿게 된다. 이런 이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도라 그래야 되나? 이제 직접적으로 공간을 이동시켜보고 빛이 처음 출발 좌표에서 뻗어지는 이런 그림을 한 번쯤 그려보셔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문제마다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상황이 온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반대로 사건이 빛이 이 운동하는 운동계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발생한다면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거예요. 열차가 진행할 때 바깥쪽에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열차 내부의 중앙에는 관찰자 있고 역시나 바깥쪽에는 관찰자가 있고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양쪽에 번개가 동시에 쳤을 때 어느 쪽에 번개가 먼저 쳤다고 보이냐? 이런 건데 이 운동계 입장에서는 밑에다 그릴 거니까 조금 이따 할게요. 정지계 입장에서는 동시에 상황 자체가 그래요. 열차 바깥쪽에서 동시에 번개가 쳤다는 상황을 애초에 부여를 했으니까 그 바깥쪽과 입장이 똑같은 정지계 입장에서는 동시에 친 게 맞는 거죠. 얘 입장에서 동시에라고 상황을 건 거니까.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열차가 진행한다고 했을 때, 로켓이 진행한다고 했을 때 빛은 양쪽 끝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중앙에 있는 관찰자가 마중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빛이 앞에 도달한 번개 빛이 먼저 사람에 닿으니까 운동계 입장에서는 역시나 A, B 설정을 좀 해주면 B에 먼저 번개가 쳤다고 관측이 되는 거죠. 해서 같은 상황, 하나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운동계 내부에서 발생하냐 외부에서 발생하냐에 따라서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동시성과 상대성에 대한 내용인 거죠. 뒤에 보면 광원 두 개에서 뿜어지는 누가 먼저 켜졌냐 이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문제를 접해 보셔야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이해가 되는 파트예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상대성 이론은 시작도 못했는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간 지연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게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굳이 그 어려운 수학적인 이제 좌표계 합성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요. 상황을 통해서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진행하는 공간을 가정을 할 건데 이게 세 칸의 공간이 아니라 진행하는 열차를 누적해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던 게 일로 진행했다고 보는 거죠. 해서 이 공간의 진행 속도를 V로 설정을 할 거고요. 이 공간에 타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열차의 높이 폭은 L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정지 상태의 관찰자 하나 있을 거고요. 이제 뭐를 볼 거냐? 이 파트에서 빛 시계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균일하게 계속해서 측정을 하죠. 1초 단위로 1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그래서 빛이 열차 바닥에서 천장으로, 천장에서 바닥으로 왕복하는 데 걸리는 걸 기준시킨 거야.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죠. 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빛이 왕복하는 걸 봤을 때 왕복 시간, 얘를 T0로 설정을 할 거고요. 상황과 관찰자가 같은 입장, 이 운동하고 있는 공간에 같이 있을 때 같은 입장이라고 할 건데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고유 시간, 여기서 말하는 고유라는 건 실제 시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팩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T0와 다른 차이가 생길 거다. 그래서 얘를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책에서 관측 시간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사고 실험 해볼게요. 빛이 이 안에서는 위아래로 그냥 왕복할 뿐이지만 얘는 그렇게 볼 뿐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아까 트럭의 포물선처럼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 바닥에서 출발한 빛이 천장에 닿았다가 천장에서 다시 바닥으로 되돌아서 왕복이 성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바닥에서 천장으로, 천장에서 바닥으로 이게 왕복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진행을 할 거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열차가 진행을 할 거니까 그동안 대각선 형태의 경로가 완성될 건데 그게 수직과 삼각형으로 치면 높이와는 절대 같을 수가 없겠죠. 뭐 근사값이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직각삼각형을 가정을 할 거예요. 내가 파동이니까 꾸불꾸불 그렸지만 경로는 직선이니까 그래서 이 직선의 길이를 비교해서 피타고라스를 만들 겁니다. 높이는 처음에 가정했던 열차의 높이 L이 될 거고요. 밑변,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자, 열차가 진행한 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왕복 시간을 T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속력에 대해서 절반의 시간을 곱해야 진행 거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빛이 진행한 대각선 경로는 광속에 대해서 절반의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될 거예요. 해서 거리 똑같은 성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피타고라스가 성립을 해야겠죠. 해서 C제곱 4분의 T제곱은 V제곱 4분의 T제곱 플러스 A제곱이 성립을 해야 돼요. 자, 이 이후부터는 수학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T를 묶을 건데 마이너스 V제곱으로 묶어서 4분의 T제곱이 되겠죠. 얘를 이항시킨 거예요. 는 A제곱. 그 다음에 옆으로 T제곱을 제외하고 다 이항시켜주면 T제곱 같은 경우에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에 대해서 4L제곱이 될 거고요. 일단 정리는 여기까지인데 약간의 이제 수학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최종 형태는 T제곱에 대해서 C제곱으로 묶고 1-C제곱분의 V제곱 분의 4L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T를 이제 제곱근을 씌워서 루트 C에 대해서 루트 1-C분의 V 자 제곱도 묶어주고 2L이 될게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수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어느 정도 될 건데 자, 이제 이게 누구 입장에서 밖에 있는 정직의 입장에서 왕복 시간인데 얘랑 여기 있는 고유 시간과 비교가 돼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값과 이 값의 연관성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식은 왕복하는 거리가 열차 높이폭의 2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EL이라는 높이 간격이 광속에 대해서 시간의 곱과 같다. 등속 운동이니까 속력과 시간의 곱은 거리와 같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이때 말하는 요 EL과 여기서 말하는 EL은 열차 높이폭 2배 같은 값을 표현하기 때문에 치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CT0가 치환이 되면 광속 C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T에 대해서 T0가 루트 1-C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의 1로 정의가 됩니다. 이때 이 뒤에 있는 이 역수 형태의 이 뭐랄까 형태를 로렌츠 상수라고 할 거예요. 이 로렌츠 상수는 쓰기 귀찮으니까요. 되게 그냥 감마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이제 그냥 보기 편하게 만들면 감마 값이 옆에 이렇게 붙는 거죠. 해서 이게 시간 지연에 대한 최종 결과식이에요.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수식. 자, 이제 이 로렌츠 상수에 대한 이해도만 따라주면 왜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지 설명이 가능한데 일단 가정이라기보다 그냥 간단한 사고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C분의 V가 우리가 이론상 나중에 이제 다 끝나면 또 설명이 되는데 이론상 물체의 속력은 광속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태가 절대로 1보다 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곱을 해도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이때 저 1보다 작은 값을 1에서 빼주면 이 역시 1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1보다 작은 값을 루트를 씌우던 상관이 없는데 역수를 취하면 상관이 있죠. C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의 1을 해주면 1보다 작은 값을 역수를 취했으니까 1보다 커질 거예요. 해서 어떤 상황이건 이 뒤에 있는 로렌츠 상수가 1보다 큰 상황이 성립을 해요. 그 말은 열차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경과된 시간에 대해서 1보다 큰 값이 곱해져서 밖에서 관측된 시간이 결정된다. 그래서 관측 시간이 시간 지연, 다른 말로는 시간 팽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값이 커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시간은 같은 현상을 봐도 얘가 더 많이 느낀다. 이렇게 봐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이거는 요즘에 안 나오니까 굳이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 건데 무슨 상황이 있냐면 이 열차의 속력을 0.8c로 가정을 하고요. 여기 있는 이 걸린 시간을 3초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로렌츠 상수에 대입했을 때 3분의 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얘가 3분의 5가 나올 거예요.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안에서 3초 동안 발생한 시간을 밖에 있는 관찰자는 5초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값이 달라졌죠. 똑같이 뭐 예를 들어 줄넘기를 한 바퀴 도는데 3초가 걸렸다면 얘는 그걸 바라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한 바퀴 도는데 5초로 측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 얘가 저 안에 있는 사람을 관찰했을 때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이게 초침이 흘러가는 이제 시계바늘이 흘러가는 이미지를 상상하면 이해가 좀 쉬운데 같은 0점에서 출발해서 얘가 3초 갈 동안 나의 시계는 5초가 간 거예요. 그러면 제 시계바늘이 더 나보다 느리게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라고 돼요. 자, 그래서 이 상대적인 입장에서 느리게 흐른다가 성립하는 걸 뒤집어 봅시다. 반대로 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있는 운동계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정지계를 보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 역시나 느리게 흐릅니다. 지금 이 3초, 5초가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운동계 안에서 얘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친구가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가 상대수도 얘기할 때 자동차가 가면 가로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럼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은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상대적 운동이란 말이에요. 해서 이제 바뀌어요 입장이. 얘가 관찰자가 되면 얘가 움직여 보이면 이 운동계와 정지계가 바뀌면서 얘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간값은 빠르게 흐른다는 표현이 없어요. 무조건 상대적으로 내가 보는 대상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
문제에 적용시키려고 계속 부딪혀 보세요. 자, 좀 시간이 오래된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서 총 강의는 3강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4개로 끊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